나의 동굴 여행기. 나는 동굴을 좋아한다. 동굴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종유석들과 석순들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동굴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좋다. 나의 부모님은 동굴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가족 여행을 갈 때 동굴이 있는 곳으로 항상 여행지를 정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식구는 내가 5살 때부터 국내에 있는 동굴들은 다 찾아다녔다. 유명한 동굴들은 3번 갔다. 국내에 있는 동굴들을 다 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우리 가족은 해외에 있는 동굴들의 눈을 돌렸다. 처음으로 간 해외에 있는 동굴은 2007년 1월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 중국 장가게에 있는 용왕 동굴이었다. 장가게에는 황룡 동굴이 더 유명해서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는 관광 상품이 없어서 못 갔다. 용왕 동굴에는 바위덩어리 같은 커다란 석주가 있었다. 용왕 동굴 관람이 끝나고 다음날 케이블카 타고 천문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정말 환상적이었다. 장가계에 뾰족뾰족 솟아있는 기암 괴석들은 날씨가 안 좋아서 제대로 온전히 감상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비경이었다. 2007년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우리 부모님은 어린이날 선물로 내가 좋아하는 동굴이 있는 중국 곤명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곤명에 가서 구양동굴을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고 보트 타고 들어갔다. 동굴에 들어가는데 보트를 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보트를 타고 동굴에 들어가면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 때문에 만들어진 절경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동굴에 들어가니 국내에 있는 동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굴 크기가 크고 웅장했다. 동굴 중간쯤에는 계단식 문 모양으로 형성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도 있었고 1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 거기서는 가끔 동굴 콘서트도 열린다고 했다. 다음날 곤명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뾰족뾰족 솟아있는 돌들이 많은 성림에 갔었다. 돌들의 숲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 정말 크고 여러가지 모양의 돌들이 숲을 이룬 듯이 많이 있었다. 돌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보면 위로에 갇혀서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이드가 경고했다. 나는 돌들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돌들을 좀 더 상세히 감상하고 싶었지만 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왔던 길을 찾지 못해서 돌들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도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꾹꾹 참고 돌아다니지 못했다. 2007년 8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중국 계림에 있는 관암동굴에 갔었는데 동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다. 동굴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관광을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가이드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너무 심각하다. 관암동굴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3층으로 되어 있었다. 지하 1층은 걸어서 다녔고 지하 2층에서는 놀이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놀이시설 열차가 있어서 재미있게 탔다. 지하 3층 동굴 안에서는 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다. 다음 코스로 은자암동굴도 갔었는데 관암동굴보다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눈빛 종유석들이 아름답게 빛났다. 동굴 관광을 마친 후 계림의 하이라이트인 물 위에 솟아있는 뾰족뾰족한 봉우리들은 정말로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계림은 유명한 관광지라 계림에 어디를 가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2007년 12월 말에 비엔남 하노이에 가서 별로 춥지도 않은데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오토바이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겹도록 보았다.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공기가 서울보다 안 좋았다. 호치민이 방부 처리되어서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보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프랑스식 건물들도 구경했다. 공중 화장실에 갔었는데 옆에 칸과 칸막이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안 좋았다. 처음에 간 하노이 호텔은 감옥을 개조한 듯 시설이 엉망이었다. 음식도 너무 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하노이 인근 빈빈에서 현지 아주머니가 직접 노를 젓는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다가 수중동굴로 들어갔다. 수중동굴이 낮아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했다. 그다지 큰 수중동굴은 아니라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난생 처음으로 수중동굴을 가본 것이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유명한 관광지인 하롱베이에 가서 배 안에서 뽀족뽀족하게 바다 위에 솟아있는 봉우리들을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배 안에서 회를 사서 먹었는데 서울에서 먹는 회보다 맛이 없었다. 배에서 내려 가까이 있는 수많은 섬들 중 한 섬에 있는 천궁동굴에 가서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종이석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신기했다. 2008년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호주와 뉴질랜드에 갔었다.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에 가서 초록빛을 내는 애벌레가 동굴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깜깜한 동굴을 초록빛으로 밝게 하는 것을 보았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애벌레가 깜깜한 곳에서만 살아서 카메라 후레쉬를 견디지 못한다고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 사진은 찍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뉴질랜드 어디를 가든지 초록빛 드넓은 목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슴들과 양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때묻지 않은 청정한 자연 그대로를 품고 있는 광경이었다. 뉴질랜드에는 교민들이 많이 살아서 계속 밥과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북유럽 노르웨이에 있는 피오르드 지형과 비슷하다는 밀포드 사운드를 배를 타고 가서 펭귄도 보았다. 간헐천에 가서 땅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튀어오르는 것도 보고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돌이 따뜻했다. 온천 수영장도 가서 따뜻한 온천물에 수영도 했는데 물이 정말 깨끗하고 좋았다. 비행기 타고 우주로 가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보았다. 수족관도 갔는데 서울에 있는 코엑스 수족관과 다르게 규모가 컸다. 동물원에 가서 펠리컨도 보고 캥거루, 코알라도 보았다. 2011년 4월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 수련회를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없었다. 학교 수련회를 대신해서 가족 여행으로 동굴이 있는 중국 남창을 갔다. 남창에 가서 동굴을 보고 시내 한가운데 있는 기념탑도 보았다. 상탑이 있는 절도 가고 온천도 했다. 시장에 가서 내 여름용 신발도 샀다. 그 신발은 아직도 집에 있는데 나는 신지 않았고 엄마가 신고 다닌다. 여산을 등산에 올라가 폭포를 보았다. 2012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일본 혼슈 남부지방에 있는 아키요시 동굴에 갔었다. 일본에서는 드물게 석회암 동굴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중국 곤명에 있는 구양동굴처럼 계단식 논모양 지형이 있고 아기자기했다. 2014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전에 일정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중국 장각의 황룡동굴을 갔었다. 유명한 동굴답게 석순과 종이석들이 특이하게 지팡이 모양으로 가느다란 것이 많았다. 동굴을 덮고 있는 윗부분이 그다지 두껍지 않아서 그런 지형이 생긴 것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초등학교 2학년 장각에 갔을 때는 날씨가 흐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장각의 비경들을 날씨가 좋아서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 가족의 동굴 여행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멈췄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갈 수가 없게 되었다.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었던 코로나 이전이 너무 그립고 평범했던 일상이 소중했음을 새삼 느낀다. 나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어서 빨리 백신을 모두 맞아서 면역력이 생겨 코로나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나는 누구든지 원한다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주도 용암동굴 완장굴의 미공개 구간을 꼭 가서 보고 싶다. 미리 예약을 해야만 볼 수 있다고 해서 세계유산 축전 제주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했다. 선착순이라서 빨리 예약하려고 달력의 날짜도 표시해뒀다. 6월 달에 예약을 하면 10월 달에 갈 수 있다. 10월 달에 제주도에 가면 그동안 일정이 촉박해서 가지 못했던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담에도 꼭 가고 싶다. 부모님께서는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하는 것이 내 체력으로는 무리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말리셨다. 나는 이제 24살이고 몸무게가 평균을 밑돌아서 무척 약골로 여겨지지만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고 자부한다. 한라산 정상까지 씩씩하게 올라가서 칼데라오인 한라산 백록담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볼 것이다. 제주도의 산지에 있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오름들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모두 올라갈 것이다. 나는 칼데라오를 보는 것도 좋아한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움푹 패인 지형에 물이 담겨진 모습이 흥미롭다.
나는 2006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해외여행을 갔었다. 책이나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칼데라호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가사키에 있는 아소화산 칼데라호를 보았는데 활화산이라 연기가 펄펄 나고 계란을 즉석에서 삶아 먹을 수도 있었다. 칼데라호를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나가사키를 다시 찾아갔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관광버스가 칼데라호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없어서 볼 수 없었다. 너무 아쉬웠다. 코로나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할 때 아소화산 칼데라호를 다시 가서 활화산이라 아직도 처음으로 가서 봤을 때처럼 연기가 펄펄 나고 있는지 보고 싶다. 2006년 5월에는 필리핀에 있는 칼데라호를 보러 갔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봄이었는데도 날씨가 엄청 덥고 건조했다. 따가이따이 칼데라 호수를 말을 타고 올라가서 구경했다. 엄청 큰 칼데라호였다. 말을 처음으로 타는 것이라 조금 무섭긴 했지만 별 탈 없이 잘 탔다. 말을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조수가 잘 도와줘서 많이 무섭지는 않았다. 2013년 중학교 3학년 때 칼데라호인 백두산 천지를 보러 갔었다. 북한에 있는 백두산인데 가까운 육로로 가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빙 돌아서 중국 땅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불렀다. 천지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계단들을 올라가야 하는데 천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전혀 힘든지 모르고 신나게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야생화들과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천지로 올라가는 길은 동파와 서파가 있는데 동파는 첫날 가고 서파는 다음날 갔다. 날씨가 좋아서 동파와 서파 두 곳에서 모두 천지를 잘 볼 수 있었다. 진한 파랑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천지물은 날씨가 좋아서 더욱 진하게 보였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동파 서파 두 곳에서 다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둘 중 한 군데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 팀은 정말 운이 좋았다.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백두산 천지를 바로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 천지에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붉은 글씨로 쓰여 있는 표지석을 볼 수 있었다. 나의 조국, 잃어버린 반쪽인 북한 땅이 바로 발밑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볼 수 있었다. 붉은 글씨로 선전문구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붙어 있고 낡고 칙칙한 옷차림으로 우리나라 60년대 시골 풍경처럼 낙후된 거리를 오고 가는 북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곳을 바로 뛰어 내려가면 금방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그곳을 갈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나는 백두산 가는 길에 거쳐가는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 사람, 어머니 덕분에 중국말과 조선말을 모두 잘하는 중국인 가이드를 따라서 간 북한 식당에서 모든 종업원들은 친절했다. 북한 음식들은 남한에서 먹는 음식들만큼 맛있었고 풍성했다. 특히 북한식 김치는 전에 맛볼 수 없었던 새롭고 기막힌 맛을 선사했다. 중국 땅에서 먹었던 어떤 중국 요리보다 맛있고 정갈했다. 식사가 끝나자 서빙을 했던 북한 여자 종업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춤추고 노래했다. 남한 연예인들만큼 키도 크고 예뻤다. 무엇보다도 성형수술을 전혀 하지 않은 자연산 미인들이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온몸에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다. 코로나가 끝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 백두산 관광이 허용된다면 나는 판문점을 승용차로 통과해서 육로로 백두산을 다시 한번 꼭 가고 싶다. 북한 땅을 내 두 발로 걷는 감동을 느끼고 싶다. 북한 땅 안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싶다. 중국 땅에서 만났던 북한 식당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그 북한 누나들을 중국 단둥이 아닌 북한 땅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코로나가 끝나고 통일이 된다면 나는 제일 먼저 북한에 있는 크고 멋진 동굴들을 탐방하러 갈 것이다. 나는 북한에 있는 동굴들이 보고 싶어서 내일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통일이 어렵다면 동굴들을 남한 사람들도 관광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코로나가 끝나면 크고 멋지다는 동유럽의 호스토니아 동굴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동굴들도 갈 수만 있다면 다 가서 보고 싶다.
자연동굴은 아니지만 중국의 용문석굴과 막고굴에도 가고 싶다. 사람들이 파서 만든 석굴인데 불상과 미술품들이 많다. 비엔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려고 만든 인공동굴 구찌터널도 가고 싶다. 미국에 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비엔남 사람들이 구찌터널을 파고 안에는 병원, 학교, 공장을 만들어서 오랜 전쟁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서 싸워서 이긴 비엔남 사람들의 저항 정신에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사람들이 만든 인공동굴이라서 멋진 종이석과 화려하게 나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석순들은 없지만 끈질기게 외세에 저항한 정신이 깃든 인공동굴도 꼭 가서 보고 싶다.